자, 이제 또 귀담아 들어볼 성인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한 게 우리 한민족 정신문화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선천과 후천으로 딱 판을 가르죠, 판을. 그러니까 이걸 판이라고 하는 우리 말 속에는 이제 지금 모든 사회 구조가 다 판입니다. 뭐 가까이는 우리는 시장도 시장판이 되는 거고, 정치도 정치판이 되는 거고, 다 판인데 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은 판단한다는 말이 이제 한자 뜻인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의 여러 가지 놀이 문화 속에 들어있는 윷놀이도 그렇고 삼세판이라는 게 삼세판. 삼세판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게 가위바위보 문화에서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 이 가위가 이제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 영문으로 V자가 되고 이렇게 보면 사람 인자가 되는 건데, 요 두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손가락이, 이걸 엄지라고 하고, 엄지척 할 때 엄지고, 이건 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검지. 근데 여기는, 엄지와 검지가, 여러분 장기가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장기가 이 손끝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병리학을 담당하는 서양의학은 장기만을 들여다보는데, 동양의학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이 두 손가락도 장기예요. 장기인데 어떤 장기냐 이거지. 이 두 손가락이 어떤 장기냐면은 이 엄지는 허파에 해당됩니다. 이 허파 경락이 일로 와요. 여기 손끝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 감기가 기가 이제 폐 기운이 허약해지게 되면 이제 감기가 오는데, 우리 몸 중에서 장부 중에서 기운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장부가 폐예요. 폐.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을 찬바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여기에 찬사기, 한사라고 해요. 찬기운. 여러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여섯 가지 원소가 기운으로 있는 거예요. 이걸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더운 기운을 열이라고 하고, 찬 기운을 한이라고 하는 찰 한자를 써서. 그러니까 겨울에도 감기 예방을 하는데도 이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를 감춰줘가지고, 이 손끝으로 찬 기운이 들어가지 않게끔, 폐 기운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할 때 엄지를 쫙 뻗는 거예요. 엄지척 하는 게, 기운이 지금 충만한 상태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지금, 요 두 손가락이 이렇게 모이는 여기를 합해서 골짜기로 모였다고 해서 여기를 합곡이라고 하는 혈이에요. 기운이 이 골짜기에 모였다 해서 합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몸에서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꺼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이게 딱 멈추면 여기가 탱탱하니 기운이 차야 되는데, 기운이 빠지게 되면 여기가 꺼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또 대부분 여기서 기운이 모자라게 되면은 엄지나 검지손가락이 떨림이 옵니다. 기운이 모자라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하고 폐경락에
요 부분이, 두툼한 요 부분이 기운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가 파랗게 뭐 빛깔이 변한다든가, 여기가 힘이 없다든가, 여기가 기운이 없다든가 그러면 폐기운이, 그러니까 폐병이 오게 되면요, 여기가 파래져요. 여기가. 자, 그렇게 이제 이 두 손가락의 기운을, 요 두 손가락에 자꾸, 이걸 기운을 테스트할 때 오링 테스트를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 오링 테스트 할 때, 또 어떤 물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운하고 플러스로 작용하느냐 마이너스로 작용하느냐 할 때 요 두 손가락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기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폐대장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기운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손가락을 잘 연마를 해주고 잘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손가락인데, 기력을 높이는데 이 두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이 두 손가락을 잘 풀어주고 이렇게 좀 기운을 충만하게 해주는데, 이 손가락은 기운이 요렇게 미는 게 기운이 보강이 되고, 이 손가락은 반대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문질러주면 기운이 보강이 되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보강이 되는데,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대장에 문제가 오게 되면 이 손가락에 반응이 옵니다. 이 손가락에 대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육기에 관해서는 또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 하여튼 이 두 손가락이 기운을 증폭시키고 기운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손가락은 지시할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꾸 지시하는 사람, 남한테 이렇게 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이 높은 사람은 이 손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이 높은 사람. 남을 지시하고 지적하는 손가락은 이 손가락이고, 자기의 자존을 세우는 건 이 손가락인 거예요. 자, 그런데 후천 세상에는 요렇게, 여러분 이게 죽을 사자예요. 사문이 있다. 사문이 있고 생문이 있다. 그런데 성인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립니다. 근데 후천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후천 세상이라고 하는데, 요 후천 세상에는 사문이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문이 입이래요. 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입이 전부 죽음으로 가는 문이 후천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이 전부 사문이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남의 뒷담화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남의 흉허물을 갖다가 물어뜯고 이러지 말고, 이것이 사문이다.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요거 들어가는 거, 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음식이. 여러분 음식을 무심코, 음식이 에너지지만은, 곡기지만은, 나이가 먹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의해서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이 먹는 것을, 입으로 들어가는 걸 잘 점검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는 장기가 튼튼하니까 해독을 시켜버리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사문이라 그래요. 여기가 생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항문이라고 해요. 항문. 들고 나는 곳이죠. 여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곳인데, 항문이 생문이다. 항문이. 예, 그러니까 여기로 내보내는 걸 잘 내보내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장이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독소를 다 내보내는 곳인데, 이 내보내는 것을 잘 되는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기는 음식과 말이죠. 음식이 들어가는 걸,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문이 생문이에요. 학문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의 문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학문에 가 있어야 돼요. 학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기운을 하심이라고 해요. 열을 위로 띄우지 말고 몸의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곳에, 의식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의식이 간다는 것은 학문에 힘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가 기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학문이. 아까 대장이 기라고 했죠? 폐대장이, 위에가 있는데 대장은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몸에서 기운이 그만큼 방전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쳐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학문이 벌어집니다. 죽을 때는 완전히 벌려서 죽고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배짱이 딱 있어가지고 배심이 딱 기운이 충만이 되면 학문이 딱 오므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 관리를, 요게 학문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 관략근이 하루아침에 기운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학문 관략근 운동을, 이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 학문 관략근 운동을 수시로 5분씩 생각날 때마다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생문이기 때문에. 생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훈련을 똑똑한 사람들은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기운을 축적하는 거예요. 학문이 벌어지면 기운이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문 관리를 나이 먹을수록 기운이 방전되지 않는 것이 학문을 잘 관리하는 거라는 거를, 학문이 자꾸 힘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호흡이 깊어집니다. 호흡이 단전으로 기운이 자꾸 가요. 여기에 의식을 두면은. 이런 사소한 루틴을 지혜롭게 가져라,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주를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사주 공부에 좀 도움이 되라 해서. 이분은 지금 명리 공부를 오래 하셨고, 저하고 한 1년 동안 꾸준히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또 이렇게 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현무경 공부를 열심히 지금 그 도통하기 위해서 후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 기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쓰면 이렇게 되죠. 가로로 쓰면 요 글자가 한번 탁 반대에서 보면 뒤집어지죠. 요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변해요. 요게 짝배자죠. 배우자 할 때 짝배자. 자, 여러분 지금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눔난양이라고 하는 게 어금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한 음을, 또는 여성을, 상징적으로 여성을 존양, 여성은 콱 눌러버리고
양은 받들어 올렸던 어금존양이 주역에 여기 등장할 때부터 정치 제도의 그 철학적 이념으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어금존양이에요. 어금존양. 이게 이제 음량이 여러분 지금 우리 말 속에는 양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010 할 때도 음이 공이에요. 존재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 철학에서 삼신 할머니예요. 삼신 할배가 아니야. 삼신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무도의 남법 세상에는 어금존양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봄, 여름에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 상황이 지구촌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도 여자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고 인류의 원죄를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금단의 사과를 따먹게 만드는 원죄를 뒤집어 씌웠죠. 인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후천 세상은 정음정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짝배자예요. 정음정량. 음량이 균형을 딱 잡는데 그 앞에 정음이 먼저 나서요. 근데 이제 기후생이 그런 건데 그래서 기후년에 후천역법을 선포합니다. 기후년에 1909년입니다. 그것이 하늘 갑자 60년 지나고 땅 갑자 60년이 지나는 게 언제냐면은 2029년이에요. 120년 뒤에 새로운 역법이 출현한 지 120년 뒤에 그게 바로 이분이 기후생이 2029년이 회갑을 맞이하는 그 해가 되는데 자,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자, 오늘 사주 이론은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개벽사주인데 개벽사주. 이 사주도 제가 이론을 체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면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대번에 보입니다. 쉬운 사주예요. 선천 자평 사주학으로 보면은 일간이 을목이죠. 일간이 을목이고 정관하고 합을 하는 겁니다. 정관. 요게 정관인데 정관은 뭐냐면은 반듯하고 바른 반듯하고 바르고 고지식한 글자고 또 여자 팔자에서는 정관은 바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이 정관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아주 힘 있는 정관입니다. 기토가 토생금까지 하고 경호 욕지긴 하지만 경금이 무력하지 않고 월주에서 지지의 뿌리를 딱 바꿔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에 정관, 평관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서 딱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주를 아주 공부 조금만 하는 사람은 이 사주는 쉽게 보여요. 관인상생격으로 이게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관인상생격으로 다시 말하면 운명이 정관정인을 쓰는 다시 말하면 사회 조직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팔자로 10중 8구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주 원국이 딱 그렇게 돼 있고 사회 진출할 때도 유대운이 왔기 때문에 필시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어 있거나 그런 팔자네 하고 딱 규정을 내리는 팔자예요. 자평학으로는. 근데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직장 생활은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이건 사주 이론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당신, 아이고, 뭐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지금, 상담 현장에서, 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이게 도대체
전형적인 관인상생격인데,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자유업을 했어요, 자유업을. 그 이제, 논리의 이론적 오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이 관하고 합을 했다. 정관하고 합을 했다. 이거는 아주, 관청이나 직장에 애착인 팔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개벽사조학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을목은 뭐 누가 봐도 이 사주 좀 공부하면 장생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관인상생으로 무조건 보게 되는데, 이 사주가 어찌하여 직장 생활을 안 하고 프리랜서처럼 또 활인업이라고 하는데 자기 일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요게 합을 하게 되면, 합은 자기의, 이 사주는 을목으로 보면 신약하는 거예요. 신약한. 그래 인수로 조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자 팔자가 뜨거우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음체기 때문에 이렇게 불기운이 왕할 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우를 무조건 쓰기는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교육계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 인수가 정인정관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지식하고 반듯하고 바른 그런 삶의 행적을 가야 되는데 자기 일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신약한 을목이 사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지에. 근데 여러분, 사지라도 이 사주는 아주 좋은 글자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해수가 더운데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네, 해수는 영감, 매지력, 직관, 천문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을목이 또 기운을 뺏깁니다. 합은 항상, 을경합은 금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을경합 금 해가지고, 이 금은 월간에 정인 힘을 받고 아주 힘이 있기 때문에 양인의 뿌리를 둬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경금을 채로 바꿔버려요. 요걸 정관이 아니라 이것이 일간 대행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경금이 일간이 되버려요. 경금이. 물론 경금에서 보니까 을목이 이게 용신이 돼요. 정제가 돼요. 정제. 요건 식신이 됩니다. 경금에서 보면 식신생제로 관인상생에서 식신생제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일을, 또 더운 여름에 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활인업을 하면서, 이거 활인사주들이 더운데 조우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활인사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틀려버렸다. 이거는 경금이, 그래 이제 정제도 돈을 관리할 줄도 알고 또 식신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여기 도화를 쭉 깔고 있어서 공부도 하죠. 인수가 정인이 딱 있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도화가 다 현침살이라 예리한 것을 가지고서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붓을 들고서 이런 미술적인 일도, 이건 식신이 발달될 때 하는 거예요. 식상이 발달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무경 영부도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식신이 있고, 여기서 경금에서 보면 정인과 식신이 있죠.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아주 능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아주 능하고, 본인 말로는 눈치코치로 한다고 하지만 눈치코치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이 오중의 기토가 나와가지고, 오중의 기토가 대운도 아주 잘 흘렀어요. 이렇게
다만 이 병자대운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병자대운은 뭐 좌우충도 좀 있고 물론 해수가 유금이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좌우충이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기우, 요 연주 기우 자기 본원하고 병자가 병정무기 정무기 3급으로 병이 기를 향해서 가는데 유는 술해자로 또 거꾸로 가는 작용력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약간은 어려운 일을 조금 겪게 됩니다. 병자대운은 이게 이제 요 기우니까 과거 인연 또는 그런 뭐 인연하고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또 불화 이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고 좌우충은 또 관제 이런 것들을 좀 겪을 수 있는 그죠. 올해 병원년에 그런 일들을 을사년 겪으면서 좀 잘 통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수 자체가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잘 넘어가는 올해 병원년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시면서 지금 이 대경대법이라고 하는 큰 진리를 만나서 참 복 있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만나서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를 원래 인간이 여러분 왜 내가 이 지구에 왔는가 하는 내가 지구에 왜 왔는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구에 온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물음에 자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성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진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법을 이 땅에서 모든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 군자의 삶을 사는 거죠. 도를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덕을 나누고, 그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잔치. 이걸 하면서,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구에 온 거죠. 지구라고 하는 곳이. 그것이 뭐 돈을 번다고 하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한다고 각자 달란트를 다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앞에 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AI 문명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오는데 그 앞에 도가 붙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이 AI 문명은 심각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 영화 같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도를 깨닫는 것, 도를 이제 그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보면은 자축 인묘진 인묘진 이렇게 대운이 가죠. 그때 되는 이 재가 뿌리를 다 둬가지고 말년에 돈도 많아지게 되고 자기 완벽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팔자의 프로그램대로 잘 가실 것 같습니다. 기우년 자기 환갑 때 새로운 정음정량의 시대를 맞이할 것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이분의 팔자에 축원을 드리면서 공부 차원에서 오늘 이분한테 직접 제가 허락도 없이 덕담을 좀 하고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주를 개벽사주 이론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